탄소를 정말 효과적으로 또 많이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환경적인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운 바다 사진이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 계획은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참 바다로 놀러 가고 싶네요. 네, 오늘은 바다와 관련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해양 기반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블루카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카리브해의 바하마 정부는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도록 블루카본 시장을 구축하고 올해까지 블루카본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쇄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사를 많이 다뤘었죠. 이 상쇄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비판받는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쇄와 관련해서 그린워싱에 대한 것, 특히 조림 사업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상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그 프로젝트를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나무가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 벌채를 해가지고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책정 그 장소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SBTI 같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SBTI에서는 상세를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상세 부분에 있어서도 측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또 이런 블루카본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탐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하마는 블루카본 크레딧을 판매하는 최초의 국가로서 이 수익금을 섬 복구 그리고 해안 생태계를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하마의 필립 데이비스 총리는 3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탄소를 흡수할 해초 초원과 맹그로브를 조사하고 있다 하면서 올해까지 블루카본 배출권을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배출권 같은 경우에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처가 계속 확장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구 온도 상승 제한과 또 기후와 환경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굉장히 좀 큰 그리고 기대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시장이 제공될 수 있는 바하마의 해안 생태계는 5,300제곱미터이며 해양 자산의 가치는 최소 3억 달러, 3,838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섬은 허리케인, 연안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미 좀 피폐화가 됐는데 이 피해 규모가 총 국가 부채 100억 달러, 12조 원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6조 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 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래서 잠길 위기에 있는 그런 도서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들이 사실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 바하마는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섬을 복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사실 COP26에서도 다양한 이제 선진국들이 파리기후 협약에 의거해서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자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복구, 생태계 복원에 사용될 수 있으면 참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하마는 국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유럽연합, 미주개발은행과 협정을 체결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탄력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바하마의 아바코 섬에 마이크로 전기 그리드와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바하마 해수는 뉴프로비던스에도 태양광 설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민들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창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스 총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 공무원들의 전기자동차 사용을 독려하고 정부 건물에도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 30% 이상을 직접 생산하기로 약속했으며 국가에너지 법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나가겠다
한 겁니다. 이 자금들을 잘 모아가지고 탄소 중립에 힘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하마 정부가 지난달에 탄소 배출권 지급 제도에 대해서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또 국무총리, 재무부 장관, 환경 및 천연자원 장관들을 임명해서 블루카본 시장 구축에 앞장서도록 했으며, 다른 카리브해 도서국가들도 이번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바하마의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항상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블루카본 시장이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제 블루카본 자체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대우림과 같이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50배 이상 빠르게 흡수하며 한 헥타르당 3에서 5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흡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석유, 석탄을 최소 이제 지금 개발된 것들의 한 40% 이상을 꺼내 쓰지 말고 땅에 묻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육상의 땅에 있어서 이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우리 배출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탄소를 정말 효과적으로 또 많이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환경적인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치는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블루카본 배출권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연구재단인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전 세계 블루카본 시장의 규모가 2050년까지 2,450억 달러, 313조 원에서 5,460억 달러, 698조 원까지 급속하게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상세도 그렇지만 블루카본도 그린워싱의 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를 탄소 없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PCC도 전 세계 국가들이 파리 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블루카본을 공식 공부하기까지 했습니다. IPCC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를 해양 생태계에 흡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 호주, 케냐 등 일부 국가들은 해양 서식지에 탄소를 저장해서 이를 탄소 감축량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NDC 목표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이다, 여러 가지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LNG나 원전 도입과 같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은 것들을 손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LNG도 전환 연료, 브릿지 연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격 면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인증과 검증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애플은 보시면 2030년 전체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도의 2,400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용환경연구재단에 보조금을 수여했고요. 글로벌 환경단체 국제보호협회와 협력해서 콜롬비아의 27,000에이커의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맹그로브 숲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물에 딱 잠겨있는 그런 나무들, 이제 그거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이고요. 구찌는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의 12,350에이커의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기 위해 블루카본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죠. 벌써부터 투자와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기사에도 오스테드가 굉장히 에너지 전환으로 유명한 베스트 프랙티스죠. 석유 화학 부분에서 풍력 발전으로 선도적으로 넘어갔던 기업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양 풍력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해양 풍력 발전지에다가 보통 이제 해저에 이렇게 짓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육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면은 새 같은 것들이 이제 날라와서 부딪혀가지고 죽어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짓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산호초도 굉장히 생물 다양성도 그렇지만 이제 지구 이제 생태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얘들이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테드가 이렇게 풍력 발전 짓는 김에 여기다가 산호초들을 심어가지고 키워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르 코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연안 풍력발전소에 산호초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기후금융이다 해서 TCFD를 도입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들이 거기에 점점 더 지금도 많이 모여 있는데 점점 더 모여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기후 TCFD 다음은 TNFD다.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본, 자연 기반 솔루션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구하고 복원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 임팩트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여기서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검색창에 TNFD 생물 다양성 이런 거 검색 딱 눌러주시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NFD가 결국에 이 TCFD 다음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 갖고 보고 또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